며칠 전에 뉴욕주 금융당국하고 유럽의 은행 감독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이 앞으로 이렇게 협력하자 약속하는 문서에다가 서명을 한 건데요. 이런 걸 양해각서라고 불러요. 법으로 강제되는 계약은 아니고요. 서로 돕자라는 공식적인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코인을 가장 깐깐하게 감독하는 당국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 측의 기관은 유럽 전체의 금융을 감시하는 곳이고요. 이 두 기관이 약속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자라는 거.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곧바로 알려주자라는 거. 필요하면 또 같이 공동조사까지도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고정된 값의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리플 XRP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맞습니다. 이 문서 어디에도 리플이라는 말, XRP라는 말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그냥 넘겼는데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리플은 몇 년 전부터 자기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죠. 이름이 RLUSD입니다. 그리고 이 RLUSD를 허락해주고 감시하는 곳,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뉴욕의 금융당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럽과 손잡은 그 기관이 바로 리플 코인의 관리자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시면요. 진짜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약속 문서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줄이 있고요. 유럽 쪽 기관이 뉴욕 금융당국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들에 대해서 자기들만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이 뉴욕을 믿고 정보를 놔둘 만한 상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단 이런 인정들은 정보를 다루는 수준에 대한 거고 리플코인 자체를 합격시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리플은 유럽의 RLUSD를 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인을 팔려면 받아야 되는 면허가 있는데요. 그걸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서 신청을 해뒀거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회사까지도 따로 세웠고요. 이제 그림을 한번 맞춰드려보자면요. 리플 코인을 이미 인정해준 뉴욕 당국이 있고 그리고 리플이 앞으로 허락을 받아야 될 유럽 당국이 있죠. 이 두 곳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리플이 가야 될 길 위에 다리가 하나 더 놓인 셈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갈 만한 내용들은 이 약속 문서에 리플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 좋으라고 일부러 맺은 거다.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읽힌다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 여러 나라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점점 더 깐깐하게 보기 시작을 했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코인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라는 코인인데 이 테더가 유럽의 새로운 규칙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아요. 규모로만 보면 테더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리플의 RLUSD는 올해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덩치 차이가 아주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덩치는 작더라도요. 규칙을 지키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거는 RLUSD가 더 강력한 쪽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장점은 규칙이 점점 빡빡해지는 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XRP 가격이랑 곧바로 연결이 되느냐? 여기서도 솔직한 말로 말씀드려보자면요. 지금 당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아닙니다. RLUSD가 큰다라고 해서 그날 XRP가 오르는 건 아니겠죠. 다만 RLUSD는 일부가 XRP의 장부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 안에서 XRP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낼 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에 맞는 길이 넓어질수록 XRP가 딛고 선 바닥도 조금씩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갈래는 여러 개지만 지금 나온 재료로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흐름들은 하나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 코인 규칙을 점점 더 비슷하게 맞춰 나가고 그 안에서 일찍부터 규칙을 지킨 RLUSD가 양쪽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림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약속처럼 규제 기관들이 실제로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은 뉴욕에다가 이어가지고 두바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미국 연방 차원의 은행 인가에서도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길들을 골라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규칙이 빡빡해질수록 그 규칙을 감당할 수 있는 쪽이 결국에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 리플랩스 RLUSD가 테더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격은 빠지는데 큰손들은 왜 계속 사모았을까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받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겠죠. 눈앞의 가격대, 그리고 바닥에서 천천히 깔리고 있는 판,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뉴스는 리플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도 RLUSD에게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거고, 뉴욕과 유럽이 정보를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리플이 가려낸 길 위에 다리가 하나 놓였습니다. 다만 이건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요, 천천히 쌓이는 바닥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리플이 신청해둔 그 유럽 면허가 진짜로 통과된다면 RLUSD는 과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이 안 좋고 또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라는 게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코인이 주식이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장기로 보유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상 그 중간 과정과 기간들을 견뎌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중간에서의 하락들, 조정들, 조금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수많은 변동성들, 이 과정들을 무수하게도 많이 견뎌냈었다는 겁니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비트코인도 과거 700, 800만원 시절에서 8천만원을 찍었었고 다시 2천만원, 3천만원까지 하락했다가 또다시 1억 6천만원이 넘는 상황이 찾아왔었는데, 이런 중간 과정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기 투자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중간에 찾아오는 강력한 조정, 이 폭락 시장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투자 심리, 여기에 대한 컨트롤과 건강한 매매 습관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6월달 들어서자마자 암호화폐 시장 무려 6일 연속으로 강력한 낙폭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 실현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했었는데요. 이 시장 대비 강력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여기서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 가격을 지정한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봐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줬습니다. 실제로 6월 1일 진입했었던 파이버스라는 코인은요,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 자체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이 확인됐죠.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까지도 들어온 흐름 감지되자마자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강력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빠르게 수익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제가 눈여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웹3 테마,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이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따로 포트폴리오에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익 본 아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이렇게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양봉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스킬들이 유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수익에 성공을 했었고,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AI 테마로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목표로 잡게 되신다면 시장의 반등 국면, 그리고 단기 알트코인들 목표로 진입하신다면은 큰 어려움 같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주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난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만의 방법들을 찾으셨다면요, 그냥 그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시다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